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더 SUV 스포티지 휘발유 차량과 그 다음에 디젤 차량 적정 시세 그리고 추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이 영상만 봐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까봐 한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제 흰 색깔 금액들, 이게 빨간색 배경을 갖고 있는 표에서 이제 빨간색 뒷 배경을 갖고 있는 금액이 최초 시작가다. 조사일 기준으로. 조사는 2월 말 정도에 제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금액은 스포티지R 제일 비싼 걸 봤더니 수도권 전체로 이제 서울 빼고 봤을 때 1890짜리가 스포티지R이 제일 비쌌다 라는 거. 야, 스포티지R인데 뭐 이 가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시세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스포티지R이 이 금액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키로수가 뭐 10,000km, 20,000km 내지는 등급이 리미티드, 풀옵션, 흰 색깔, 선루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있어야 될 옵션들이 다 있는 차량은 좀 비싸게 팔 수도 있는데, 제가 봐도 좀 이제 약간 뒷배경이 좀 파란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중고차로서의 매력은 좀 떨어지지 않나. 감가를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먹어야 좀 낮아져야, 그래야지 좀 구매할 마음이 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금액인 적정 초록색 배경을 갖고 있는 700부터 1200 사이가 좀 적정선이 아닐까. 요것도 좀, 요거 주황색 금액들은 뭐냐면은 이 가운데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금액이 2100 정도, 그 다음에 올류투싼 후기형은 2325만원 정도, 올류투싼 전기형은 1500 전후라고 되어 있는데, 보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투싼 IX는 600으로 이제 보시려고 하시면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고, 한 750에서 900선 사이 정도 돼야 여러분들께서 좀 이거 이제 손님 입에서 방문을 하시면은 이래요. 이걸로 할게요 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근데 좀 애매하다, 좀 잘 모르겠다 라는 게 보통 이제 한 2개 정도 좀 이제 마음에 안 들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만한 마음이 좀 들어서 입에서 계약하시죠, 이걸로 할게요 라는 말이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손님 입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들은 보통은 이 사이 정도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제 경험상 손님분들께서 오시면은 제가 먼저 이걸로 하세요 내지는 이걸로 하시죠 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구매하실 만한 금액선은 항상 이 금액과 이 금액 사이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넘쳐도 됩니다. 살짝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키로수가 많이 짧거나 하면 저도 환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좀 이제 봤을 때 이 중간 금액선이 좀 이제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 주황색부터 이 노란색 금액 사이가 좀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만한 금액선이다라고 보여지고, 비싼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싼 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50만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스포티지R을 1000만원 넘게 산다라는 게 제가 봐도, 아무리 금액이 인기차라고 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옛날에 이 가격보다 싼 차 위주로 좀 많았었는데 스포티지R은 900을 넘기면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올랐습니다. 너무나 인기차다 보니까 딱 적당한 중간 위치에 있는 그런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싼 차가 있고 싼 차가 있어요. 나중에 팔 때의 감가율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차를 산다라는 게 나중에 한 3, 4, 5년 정도 타시고, 길게는 6년 정도 타시고 그때도 팔립니다. 그때 폐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명을 따지자면은 스포티지R 같은 경우에는 2004, 5년 정도의 폐차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한 6년 정도 타고서 폐차한다 손 치면은 700만원, 800만원 사이의 차가 나쁘진 않을 수가 있는데, 수리할 거는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감가율은 싼 거를 사든 비싼 거를 사든 감가되는 느낌은 나중에 똑같은 시기에 3년 뒤, 4년 뒤에 팔 때 보면은 낮아지는 시세는 좀 비슷하지 않나 싶다라고 보면은, 싼 차는 싼 이유가 있다,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깔끔한 차를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수리비적인 측면도 있고 만족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너무 싼 것만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수리비 측면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좀 불리한 그런 점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찾으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나중에 팔 때 감가율, 이제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특히 더 그런데, 나중에 팔 때는 좀 이제 판매 딜러들이 조금 약간 텀을 약간은 보고 갖고 오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리드 차가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회전되는 차는 좀 경험상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인기차인 요런 차 같은 경우에는
보다는 이 가운데 750에서 더 SB 스포티지는 뭐 2300 사이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넘쳐서 2350 이 정도까지도 그렇게 눈탱이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토대로 일단은 먼저 휘발유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디젤도 한번 살펴볼 텐데 한 5대, 6대, 7대 정도씩 한번 볼 테니 좀 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제 진짜 구매하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딜러 전산 카메이저입니다. 요 카메이저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용인, 평택, 뭐 안양 등등 해서 이 카메이저를 좀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뭐 카모드도 있고 메가임도 있고. 그런데 딜러들이 다 그런 전산이 있는 거는 알긴 압니다만 대부분 딜러들이 보는 게 카메이저기 때문에 공통 좀 몰리는 쪽으로 좀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매물 올릴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딜러예요. 근데 좀 딜러들이 잘 안 보는 전산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올려요. 근데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이 많이 보는 그 전산에다가 올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액 관리할 때 다른 건 어차피 다른 딜러들이 잘 안 보니까 관리도 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보는 쪽으로 한 군데로 몰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이저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모드도 많이 사용하고 메가임도 많이 사용하고 딜러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입니다. 기본 이거를 50만원 올리거나 심지어는 200만원 올리는 딜러도 있었었는데 한 달에 50대 60대 판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파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는 딜러거든요. 유튜브도 간간히 조금씩 유행이니까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어떤 경우에는 뭐 100만원 그때는 이제 창원에서 올라오셔갖고 G80 보셨었는데 100만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갔었는데 저보다 1년을 먼저 그 딜러를 봐왔기 때문에 저도 물론 좋지만 올라온 김에 그분을 먼저 가셨다가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했더니 100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 올린 업체들도 되게 많고 여기 업체요 라고 손님분께 말씀드리면은 거기도 그랬어요? 라고 이제 아실만한 한 6, 7만 명 되는 그런 이제 유튜브 업체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허위 매물 도와주는 업체도 저한테 제 차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금액을 50만원 올려달라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금액도 안 깎아주고 50만원 올리지 않았나? 라는 이제 심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되게 정직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정의로워 보이고 굉장히 좀 뭔가 안심이 될 만한 업체처럼 보일 수 있겠지 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여러분들께서 안 하시면은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중고차 잘 사는 거에 대한 중간 이상은 갈 수가 있는데 그냥 믿고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더 SUV 스포티지 휘발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해갖고 100만원부터 보통 찍는 이유는 이것까지 안 하면은 뭐 상담 이거 뭐 팔린 차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1111 이렇게 다 팔린 계약 처리를 금액을 1111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지 않기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2대가 줄어드는 겁니다. 100만원 미만의 뭐 더 SUV 스포티지는 없기도 없고 딜러들이 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들어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건지 상품화 지금 고치는 건지 광택을 하는 건지 판금을 하는 건지 이렇게 사진이 없는 것들은 이제 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사고에 사진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1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예요. 지금 보면은 지역을 경기, 인천 이렇게 해갖고 다 보는 겁니다. 인천도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허위를 하는 딜러들은 어떤 딜러들이냐라고 한다면은 자격 없는 딜러도 허위 매물을 하고 자격 있는 딜러도 허위 매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게 딜러들 보는 전산입니다. 눈탱이 치는 방법은 뭐 벼룩시장도 있고 블로그 방식도 있고 현수막 방식도 있고 저신용자 방식도 있고 카페를 이용해갖고 하는 방식도 있고 하다 보면은 뭐 밴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사이트는 좀 이제 자체적으로 막히는 그런 이제 검열 방식이 있는 건지 사이트에서는 허위 매물이 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사이트도 있을 수가 있고 네이버 다음에서는 허위 매물 하기가 좀 어려우니 구글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세 공부를 하실 때는 여기 위에 클린카드.com도 딜러 전산 이거를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은 쫙 넘어오는 거예요. 다 제 게 아니고 딜러 전산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앞에 카엔유라고 넘버가 이미지가 있는 앞 넘버가 그렇게 돼 있는 차량들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사이트에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가 있고 오토 드림 내지는 카엔유 이렇게 돼 있는 차는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갔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엠파크 거는 50만원이 올라가 있지가 않습니다. 원래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이렇게 보는 건데 휘발유가 되게 없습니다. 그리고 디젤로 만약에 바꿔보면요. 몇 대가 나오냐 244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로 보면은 대수가 진짜 부족하구나. 그래서 제가 리뷰를 잘 안 했었어요. 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게 좀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 맨 밑에 들어온 날짜를 보면은 2021년 12월 8일 메리트가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사용 지급 시비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사고 이력도 없고 근데 왜 안 나갔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물이 별로인 건지 아니면은 하려는데 전산을 안 내리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바로 위에 거 이렇게 위로 보면은요 이렇게 안개등도 아이스큐브 안개등이고 그리고 뭐 정품 내비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 한데 성능이 뭐 별론가 검사 날짜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튜닝 렌트도 없고 한데 사고도 없는데 경면 뭐 이것도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길긴 길어도 1월 25일 날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심각하게 오래된 건 아닌데 여기 매매단지가 어디인지 수원입니다. 수원. 여기가 수원 SK VM 모터스이거든요. 매매단지. 수원역 뒷역에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요. 들어온 날짜를 보게 되면은 4월 13일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광택도 지금 4월 13일 날 들어왔으면은 이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는 일주일 정도 열흘이 안 된 그런 날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광택 상태가 아주 깨끗하지 않을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예전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은 사진을 겉을 보면은요 실물이 조금 더 안 좋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사진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먼지 있어서 좀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실물을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원래 투톤 안쪽은 검정색이고 겉에는 은색깔이었을 텐데 이게 무광으로 도색이 된 겁니다. 완전 올블랙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흑간지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중후한 맛을 극대화시킨 이제 튜닝 아닌 튜닝을 하지 않았나. 이게 정품 휠이거든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있고 여기를 봐야 돼요. 통풍은 운전자석에 있고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조수석 열선, 조수자석 여기 오른쪽에 통풍은 없습니다. 자동 파워 트렁크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뒷자리 열선, 파노라마 썬루프 있어요. 휘발유라는 DOHC16V 마크가 있습니다. 깨끗해요. 키로수도 49,000이니까 아직 신차의 느낌이 이제 슬슬 보일랑말랑 할만한 그런 중고차. 이게 앞에 볼드로 바꿔놨거든요. 더 SUV 스포티지에서 볼드로 앞 범퍼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튜닝이 좀 들어가다. 근데 앞에는 이제 탈부착 방식이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100짜리였고요. 그 다음에는 요겁니다. 아이스큐브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은 달아놓지 않았네요. 이게 발판이 있어야지 좁은 데서 조금 이제 내리기가 쉽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고장나면 55만원인데 풋브레이크 방식으로 여기 지금 어두워갖고 보이지 않습니다만 발로 밟는 사이드 브레이크 방식은 고치는데 조금 돈이 15이한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잘 고장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키도 2개고 뒤에도 이제 뭐 깔아놨고 그랬네요. 원래는 아까 봤던 유광 블랙 휠이 원래는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1860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류 투싼보다 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이제 기름값이 휘발유가 지금 1950원인가 막 그러니까 나중에 1년 뒤에 이 영상을 보면 아 저럴 때도 있었구나 싶을지 모르겠는데 휘발유의 장점은 가속을 할 때 초반 토크로서는 이제 디젤이 좀 더 날 수가 있는데 마력수로 보면은 휘발유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크 빠른 디젤이고 마력수 단기적으로 빠르기로 이제 봤을 때는 휘발유 그리고 흡기 그리고 터보가 또 없습니다. 디젤이 아니기 때문에 EGR 뭐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진동 면에서도 조금 덜하지 않나 싶을 수가 있는데 진동은 과거에는 좀 확연히 차이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진동 잡는 기술도 조금 이제 좋아졌고 엔진 소리가 안쪽까지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디젤을 조금 더 선호하고 연비 면에서도 조금 혜택이 있고 근데 인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오히려 휘발유가 조금 더 손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11대가 밖에 없기 때문에 좀 희소성 때문에 좀 빨리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매입을 했을 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밑으로 갈수록 이제 안 팔린 이유가 있는 건데요. 방금은 노블레스였고 그 다음에 트렌디 노블레스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키로수를 쫙 봤을 때 오 38,000이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2,000이고 이거는 만원만 더하면 2,000이기 때문에 그냥 2,000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건 76,000이니까 키로수가 2배 차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살까 아니면 요거를 살까. 이건 등급이 낮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안개등도 아이스큐브 아니고 그 다음에 휠도 아까 이제 비교되십니까? 그냥 은색깔 알루미늄 휠입니다. 정품 내비는 들어가 있는데 상관없다. 통풍도 없습니다. 핸들 열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있어야지 내지는 핸들 열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거를 보셔야지 이 금액으로 그런 차를 보시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차가 많지도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크지가 않다. 이 영상을 조금 이제 빨리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2달 전에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제야 올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렌디니까 휠 보시면 똑같죠. 안개등도 똑같고 색깔이 또 이렇고 아까 거는 55,000km였는데 금액 차이가 60만원 차이입니다. 60만원 더 비싸게 해주고 이제 22,00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연식을 보면은 또 아깝게 60만원 더 주고 사는 게 더 좋고 색깔도 좀 아깝게 더 메리트가 나중에 팔 때 있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메리트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요건 수원이거든요. 검사 날짜 2024년 1월 20날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까지 유효기간이니까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앞쪽에 사고가 있고 옆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있으면은 요것만 이렇게 안 보이고 앞에 두 개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좀 볼만한데 많은 분들께서 본넷에 X가 있으면은 좀 큰 사고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만큼만 구부러져 갖고 교환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가운데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9번 앞 지지대는 괜찮단 말이에요. 사고가 퐁 나면은 본넷이 이렇게 돼요. 원래 이렇게 됐던 본넷이 콩 이렇게 돼요. 끝에가 꼬부라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걸로 해서 다른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옆에는 따로 다른 사고에 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W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둥을 긁어서 전 차주분이 좀 초보셔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초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차 피해 1회가 260만 원이다. 프론트 범퍼, 전면, 앞쪽 범퍼, 후드, 본넷, 전후 패널, 헤드램프, 뭐 이렇게 좀 길어요. 이게 좀 내용이 원래 없어도 될 부분이 이렇게 밑밥이 어떻게 이렇게 깔려있다라고 하면은 기분적으로 안 보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무사고 38,000이니까 차라리 더 주고 근데 이제 금액 차이가 거의 뭐 300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 더 주고 이거 할 바에는 키로수가 비록 짧으나 이걸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거죠. 2,000을 안 넘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차가 많지 않다. 이거는 사고 이력이 없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뭐 없고 이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니까 오일 유량은 볼 수가 없는 타입이니까 체크가 안 된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점검자 의견란 뭐 특별한 내용이 또 없습니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뭐 긴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차 특성상의 의례적인 부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멘트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게 기분 좋은 거다. 금액이 뭐 1,900만 원대도 아니니까 휠도 나쁘지 않고 통풍 시트 없는 것도 아니고 조수석 없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근데 이제 같이 타시는 분께 누르라고 한다면은 보통 옆에 타시는 분이 보통 운전자분은 대부분 너무 죄송합니다만 고정관념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남성분이시지 않을까 싶고 옆에 타시는 분은 여성분이시지 않을까 우리나라 특성상 그냥 많은 이제 사례를 봤을 때요 제 경험상에 그러면은 이제 여성분은 밑에서 바람 나오는 거를 좀 싫어하지 않나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관없다 내지는 나는 뭐 그거 잘 안 누를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는 부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운전자분께서는 운동도 하고 가끔 이제 몸에 땀이 많거나 열이 많아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핸들 열선이 있어야지 출근할 때 바로 핸들을 딱 잡으면은 요즘에 또 이제 온난화 해갖고 옛날 같은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고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또 낫고 손이 또 저는 수족냉증이 있어갖고 찹니다. 몸은 따뜻한데 손이 차가워요. 그래서 잡으면은 엄청 따뜻한 지금 차를 타고 있다 보니 매우 좋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제 와이프는 이게 없어서 따로 달아줘야 되나? 따로 달게 되면은 4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스 큐브 있는 썬루프가 또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썬루프 뭐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도 됩니다. 뭐 담배 안 피시고 뭐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가 좀 개인적으로 좀 나아 보이지 않나 2,000이 넘어가면은 좀 심리적인 저항선에 좀 부딪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많이 볼 차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펜다 하나가 또 없었으면은 좀 메리트가 조금 더 상승했을 텐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매우 좋은 게 뭐냐면은 노블레스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제일 인기가 있는 흰색에 그 다음에 37,000 정도의 38,000이 좀 안 되는 차입니다. 정품 내비가 있고 스마트키 당연히 이 노블레스니까 있는 거고요. 저 밑에가 통풍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빠진 게 오히려 이제 사진 찍을 때 더 깔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향제 기능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 이거는 그냥 물 묻은 거예요. 여기 바닥에 물이 가끔 이제 에어컨 뭐 그런 물이 떨어져서 앞차가 떨어뜨려 놨으면 밟았을 때 그리고 이거는 광택집에서 광택제를 여기 끝에다가 좀 발라줍니다. 여기까지 발라지면은 차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겉에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이게 좀 마르고 그러면은 마른 티가 나서 약간 회색깔 느낌이 되면은 차가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이소에서도 한 2,000원 주고 아마 팔 겁니다. 분무기 스프레이형으로. 막상 사놓고 잘 안 쓰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놓고 안 드실 수 있으니 굳이 살 필요는 없지 않나. 6대4 홀딩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휘발유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세한 거는 구매하실 분은 클린카즈.com에서 봐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은 디젤. 요것도 이제 점칠 디젤이 있고 그런데 점칠은 안 봐요. 왜냐면 DCT 미션은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저의 예전에 판매했을 때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DCT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그 다음에 여론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입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매입하려면 한 이제 미션 수리비가 한 100만원 언저리 왔다 갔다 80에서 1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좀 미리 조금 감가해갖고 갖고 와야만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러면은 나오지도 않은 현재 괜찮은 미션을 깎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매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도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디젤은 10만 킬로까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스페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사륜 안 보고 가솔린 빼고 노블레스 플러스 스타일 에디션은 너무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륜만 보면은 112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고 하기 전에 제일 싼 거는 프레스티지에 수치명 계약이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1,400만 원짜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색깔 회색 나쁜가?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날짜가 2023년 1월 28일까지고 튜닝이 없고 근데 렌트 이력이 있어요. 이유가 있죠. 렌트 이력 있는 게 뭐 안 좋은가? 그게 안쪽에 사고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엔 이 차가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 기준에 많지가 않다라고 해서 싸면 싼 이유가 이렇게 있다. 렌트 이력에 인사이드 패널 운전석 쪽이 좀 먹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 무사고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찍어보면은 무사고급이 아닐 때가 개인적으로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쪽까지 이제 사이드 멤버 진짜 무사고급일 수도 있어요. 앞에 이게 좀 있으면은 여기 손톱만큼 이게 사이드 멤버라고 치면은 요만큼만 꼬부라져도 이렇게 심하게 먹은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미션 쪽에 미세 누유가 있으면 미션이 튄다라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봐야 되냐?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제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으면은 좋을 텐데 이 클린카즈.com에서요. 그 기능은 없어요. 가격 순으로 볼 수는 있으나 주행거리 순 이런 걸로는 볼 수가 있는데 연식 순 이런 걸로는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것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SUV 스포티지는 가운데 1750에서 2300 사이가 좀 제가 추천할 만한 금액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타일 에디션이긴 하거든요. 짠, 스타일 에디션. 아까 요거는 가솔린이니까 끄고 요걸로 볼게요. 계기판 경고등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전동 시트 있는지 이런 것보다는 성능을 먼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검사 날짜가 이제 5월 23일 날 끝나요. 요거는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하시면은 3만원 5만원이면 되니까 매매단지 금방이 좀 쌉니다. 3만원 정도 할 수 있고 중간 금액이 4만원에 하셔도 다른 데보다 만원이 더 싼 거예요. 사고 없어요. 일단 없고 특별한 내용 누유 누수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그래요. 4월 10일 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퀼팅 시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뒷자리 열선은 없을 거예요. 스타일 에디션이니까 있네요. 이쪽은 전자 파킹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에어백도 사방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전동 시트도 있고 휠도 이게 순정인지 연식이 좋으니까 파노라마도 있습니다. 성능을 보면은 아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역시 1790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아이스 큐브, 면발광, 리어 램프, 브레이크 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키로수도 괜찮거든요. 무사고 체크돼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무사고일까? 무사고가 원래 맨 앞에 일반적으로 달리는데 그래서 뒤에다가 해놨구나. 그래서 제 기준에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그냥 느낌 가는 걸 찍으면은 1650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싶은 거예요. 검사기간 2023년 내년 1월 7일까지 튜닝, 렌트 없고 없고 메사지, 내차 피해 1회 86만원 정도면 사도 되거든요. 헤드램프, 패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가? 사고는 무사고처럼 보이실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임용 팀장님 제가 차 봤는데 9425 차량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걸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이 차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는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깔끔한 차를 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8만에
좀 더 짧았으면 좋겠다. 7만. 조금 애매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다 보면은 올라가는 게 맞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간 기준점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한 이 정도 선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만한 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50.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뭐 2000, 뭐 6만 이하면은 1900이 좀 넘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휠도 이런 휠이고,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운전자석 통풍 시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휠, 타이어도 좀 뭔가 좋아 보이죠? 통풍 있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 있고, 그렇습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 성능을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그렇죠. 내후년 3월 15일까지 엄청 남았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없고 깔끔한 이 금액이면 좀 어느 정도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올류투싼을 보면은 이 금액으로 조금 애매한 차가 좀 많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4만 킬로라고 딱 돼 있잖아요.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계기판 48,800이네요. 이렇게 뭔가 상술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를 매입해서 갖고 있는 차주 딜러분께서 이게 상술 아닌 그냥 무의식으로 올리신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가 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기판 사진을 가끔 딜러들도 헷갈리는데 손님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했었는데 10분 중에 한 9분은 좀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10분 중에 한 분은 진짜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신기하게도. 그건 제 생각에 신기한 거고, 그분은 이제 그분의 나름의 뭔가가 이제 취향이 있으신 거죠. 개인의 취향은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분들은 좀, 이거는 딴 얘기였고요. 제 개인적인 성향이었고. 자, 이건 2페이지예요. 느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쓸데없는 3000%도 있었고, 이제 휘발유 위주로 좀 본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여하튼 오늘 디젤을 이렇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좀 느낌은 조금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들어온 날짜 순으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뒤에 거를 찍어서 보면은 2월일까 3월일까 쭉 보면은 3월, 더 이제 뒤로 3페이지 이거를 아무거나 찍어서 보면은 2월, 그쵸? 그리고 5페이지 가면은 12월, 1월, 2021년 12월이나, 그쵸? 11월도 있고, 그런 기준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팔렸다라는 거는 뭔가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중고차 11년 경력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 구독자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께서 놓치시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점검자 의견란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능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은 뭐 이런 거 위에 운전석 쪽이니까 여기 W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두 개만 보이는 게, 게다가 또 이게 X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좀 해놓는 거, 요거는 조금 약간 봐줄만 합니다. 요거는 상술이라고 하기보다는 노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쪽도 이게 최대한 끝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하튼 근데 금액이 이 금액이면 100만원 더 주고 100만원 더 줘도 더 좋은 차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차가 무조건 안 좋진 않거든요. 제 경험상 3월 29일날 들어왔으면 얼마 안 된 축에 속합니다.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정품 내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품입니다. 이게 정품 내비가 좋은 게 뭐냐면은, 내 차가 되면은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리, 여기 SD카드 이렇게 손톱으로 해갖고 이제 빼갖고 이제 오토큐, 이제 기아차니까 오토큐, 이제 현대차는 블루엔즈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 다운로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내가 직접 내비게이션 길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무선 충전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는데요. 카메라는 무선 충전이 되는데 없는 길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비는 T맵을 보고 요건 후방 카메라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시는데, 선택적으로 핸드폰이 어디 깊숙한 곳에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누를 수 있는 게 또 정품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열에 좀 강한 그런, 물론 고장도 나긴 합니다만 열에 강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고칠 때는 뭐 20 얼마인가 막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고장 나는 경우는 뭐 100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두 대, 세 대? 이상하게 HG 그랜저 내비게이션 고치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오늘 더 SUV 스포티지 휘발유도 봤고요. 디젤도 봤고, 약간 수박의 겉핥기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좀 꼼꼼히 봐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조명이 좀 안 좋은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환경 설정 진짜 중요하다. 유튜브 하는 업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환경 설정을 좀 약간 건드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건드렸다라는 사례를 다녀오셨던 분들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여하튼 진짜 이미지만 보고, 구독자 수만 보고, 조회수만 보고, 좋아요가 얼마나 달려있는지 보고, 그리고 또 댓글이 얼만큼 달리는지 보고 가셨다가 그냥 믿고 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고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인사드리고 원래 끝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G70에서 GV80, 이것도 이제 금액을 제가 직접 할 거고요. 그리고 소나타, 그다음에
K5 이런 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만들었었는데 요것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짜짜짜 여하튼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